경주의 산들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속삭이며 연곶 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봄이 막 시작된 시기였고 들판은 벚꽃이 흩뿌린 듯한 분홍과 하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이상적인 풍경 속에서 정화는 천천히 걸으며 고요함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느꼈다. 파스텔 블루 한복에 금빛 자수를 더한 그녀는 불국사의 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살아있는 그림 같았다. 전통 예술 복원가인 정화는 사찰의 고대 벽화를 복원하기 위해 경주로 파견되었다. 32살의 그녀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섬세한 춤을 추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고 활기찬 대도시 서울에 살았지만 한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정은 항상 그녀를 이 나라의 뿌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은 동시에 그녀의 족쇄이기도 했다. 그녀의 가족은 이렇다 할 안정적인 직업으로 보지 않는 그녀의 일을 포기하고 존경받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햇살이 따스했던 어느 오후, 정화가 빛바랜 벽화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녀는 서준을 만났다. 그는 사찰의 뜰에 서 있었고 목에 카메라를 걸친 채 고대 건축물의 매력을 잃은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드문 감수성을 지닌 인물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였다. 그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정화의 단정한 태도와 대조적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이곳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보였다. 이 기둥들의 세부 사항이 정말 놀랍네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지 않나요? 서준은 친근한 미소를 띠며 정화에게 다가가 말했다. 정화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친근함에 놀랐지만 자신이 그토록 존중하는 문화를 떠올리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자국 하나하나가 과거로 통하는 창문이자 우리 조상들의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형식적이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호기심이 많았던 서준은 사진으로 담고자 했던 장소들의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화를 찾곤 했다. 보수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살아온 정화에게 서준의 존재는 신선한 바람 같았다. 그는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그녀가 평생 따랐던 규칙들을 도전하게 만드는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서준이 현지 시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정화는 떡볶이, 집에서 만든 김치, 신선한 생선을 파는 가판대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고추장을 만드는 전통과 같은 배경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준의 질문에 답했다. 때로는 서준이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독특한 허브차나 지역 특산 음식을 맛보게 했다. 함께한 경험 하나하나가 그들 사이의 연결을 깊게 만들었다. 그러나 갈등은 오래 걸리지 않고 드러났다. 조용한 한옥마을에서 묵던 어느 밤 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며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전통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조상 땅에서도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서 사는 것 같아요. 서준은 별을 응시하며 말했다. 항상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없었어요. 서준의 말은 정화의 마음 깊이 울렸다. 그녀도 이유는 다르지만 분열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라는 무게는 그녀를 붙들어 매는 닷과 같았고 그녀의 영혼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처럼 자신도 두 세계, 즉 자신이 숭배하는 전통과 갈망하는 독립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정화와 서준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보성의 차밭을 탐험하며 녹색 바다가 펼쳐진 듯한 풍경 속을 거닐었고 승려들이 북소리에 맞춰 만트를 외우는 숨겨진 사찰들을 방문했다. 그들이 방문한 모든 장소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지만 동시에 둘이 알고 있는 지속할 수 없는 사랑을 키워나갔다.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개인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정화는 서준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모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그녀 이전 세대가 쌓아온 전통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너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의무도 있단다. 결정적인 순간은 석굴암의 연등 축제에서 찾아왔다. 수천 개의 연등이 밤하늘을 밝히는 가운데 서준은 정화의 손을 잡고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 씨,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사랑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몇 가지 규칙을 깨야 한다는 뜻이라도요. 정화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서준의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지만 동시에 그녀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가족의 기대가 떠올랐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서준 씨. 제 삶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족 전체, 심지어 조상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녀의 말은 속삭임처럼 나왔고 바람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그들의 이별은 조용한 눈물과 말하지 못한 약속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다음 사진 프로젝트를 위해 경주를 떠났고 정화는 복원을 끝내며 멜랑콜리한 마음을 안고 각 붓질마다 그녀의 감정을 담아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정화는 서준의 사진전을 발견했다. 그의 사진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감수성으로 한국의 본질을 담아냈다. 갤러리 한 구석에서 한 사진이 정화의 숨을 멎게 했다. 석굴암의 하늘을 떠다니는 연등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나는 결코 잊지 못할 사랑을 만났다. 정화는 눈물로 가득 찬 눈과 미소를 띤 얼굴로 갤러리를 떠났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더라도 그들이 나눈 사랑이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슴에 품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정화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았다. 도시가 그녀 주위에서 활기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준과의 기억으로 가득 찬 깊은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등의 사진은 마치 그녀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거는 듯했고 마치 서준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 몇 달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어려운 결정들로 채워졌다. 정화는 일에 더욱 몰두하며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건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인정과 끊임없는 여행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항상 채워지지 않은 듯했다. 서준의 존재, 아니 그의 부재는 그녀가 만나는 모든 풍경, 그녀가 손을 댄 모든 사찰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가을의 쌀쌀한 오후, 제주도의 한 사찰에서 벽화를 복원하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텅 빈 사찰의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고개를 든 정화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서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목에는 여전히 카메라가 걸려 있었고 그의 미소는 그녀로 하여금 주변 세계를 잊게 만들 만큼 변함없었다. 네가 제주에 있는 줄 몰랐어. 그는 그녀에게 걸어오며 말했다. 정화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은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갈라지는 듯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입가에 피어오르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차분한 척하며 물었다. 서준은 벽화 가까이에 있는 나무 벤치에 그녀 옆에 앉았다. 그 벤치는 새벽에 승려들이 명상하던 자리였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모으는 듯했다. 잊을 수가 없었어. 경주를 떠난 이후 내가 찍은 모든 풍경들, 네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그의 말은 산들바람 속 속삭임 같았지만 정화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울림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많았다. 문화,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들이 짊어진 두려움조차도. 그러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힘 앞에서 사소하게 느껴졌다. 서준.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 가족, 우리 문화. 내 마음을 따른다면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은 묘한 위로와 동시에 긴박함을 가져왔다. 어쩌면 이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딸로서도 보건가로서도 아닌 정화로서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야 세상에서 진정한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주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잎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처음으로 정화는 자신을 갈라놓던 두 세계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준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의 실망, 공동체의 기대, 그리고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의문을 직면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준은 제주도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성산 일출봉의 절벽을 함께 걸으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반사되는 일출을 감상했고 한라산의 무성한 숲을 탐험했다. 그들과 함께한 매 순간 정화는 전에 고려해본 적 없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갔다. 하지만 기대의 무게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서준이 제주도를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다. 연등이 좁은 골목길을 밝히고 구운 해산물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단출한 테이블에 앉아 전복죽 한 그릇을 나누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서준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질문을 꺼냈다. 정화 씨, 당신에게 어떤 선택도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꼭 알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나요? 정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의 눈에는 진실된 사랑과 함께 그녀를 깊이 감동시키는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온 우주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정화는 예라고 대답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평생 불완전한 상태로 남을 것임도 알고 있었다. 서준 씨,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반하는 선택이 된다 해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서준의 미소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답이었다. 그날 밤 제주도의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며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몇 달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정화는 부모님의 분노와 마주했고 그들은 그녀가 가족을 무시했다며 그녀를 비난했다. 공동체의 시선은 무거웠지만 정화는 서준과 그들이 함께 시작한 삶에서 힘을 찾았다. 서준은 그녀가 복원 작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격려했으며 그녀는 서준의 사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독특하고 진실되게 담아내는 그를 응원했다. 그들은 함께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잊혀져 가는 전통과 보존이 필요한 장소들을 기록했다. 그들의 노력은 그들을 갈라놓았던 두 세계를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영감을 주었다. 몇 년 후 정화는 갤러리에서 보았던 연등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것이 그녀 자신의 집 벽에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이 있었다. 정화와 서준이 불국사 사찰 앞에서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마침내 자신들만의 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그들은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탈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다.